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BMW와 벤츠가 파격적인 변화를 마친 전기차를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두 브랜드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죠. BMW는 내연기관의 골격을 그대로 전기차에 사용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기차에 다 있는 프렁크가 없다든지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벤츠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화재 사건과 내연기관에 비해서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다 뭐 이런 거요. 과연 두 브랜드의 전기차는 26년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두 브랜드의 전기차 중 곧 출시를 앞둔 SUV 모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BMW의 iX3 전면부인데요. 내연기관의 앞모습과는 다소 많이 달라졌어요. 코 부분이 훨씬 작아지고 반대로 눈이 옆으로 더 늘어났는데요. 적응하기 쉬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예쁘다 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뇌이징이 되어서 괜찮아질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생긴 건 그렇다 치고 이게 신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저 눈이랑 코라인 테두리로 조명이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저게 한 번에 반짝 켜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켜지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에 타려고 가까이 가면 얘가 그걸 알아보고 웰컴 라이팅을 싹 말아주는데 뭔가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옆모습인데요.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 손잡이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운전자가 가까이 접근하면 쭉 튀어나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운전할 때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해요. 거기에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눈이 마크 하나만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붙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전작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치만 이것도 뇌이징 당해서 적응이 된다면 괜찮게 보이는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GLC EV 모델이에요. 기존의 EQC 모델의 모습은 완전히 버리고 GLC의 디자인을 가져왔는데요. 이전 벤츠의 예쁜 느낌이 돌아간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 괜찮거든요. 또 헤드라이트 안에 삼각별 모양을 박아놨는데 이 부분도 눈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돼요. 여기에 가운데 그릴 부분을 전부 LED로 도배를 해버려가지고 감성이 정말 미쳐버렸어요. 뭐 물론 저 삼각별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테지만 이것도 웰컴 라이트가 샥 움직이면서 나를 반겨주면 엄청난 감동의 쓰나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옆부분인데요. 벤츠 역시 문 손잡이가 평소에는 감춰져 있는 플러시도어 핸들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BMW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후면부로 갈수록 갈라지는 라인이에요. BMW는 뭔가 끝이 각지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벤츠는 약간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양이란 말이죠. 잘 보면 쿠페 느낌까지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후면부는 딱 봤을 때 닌자 거북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눈에 띠 하나 두른 듯한 모습인데 어찌 되었든 후면부 라이트도 역시 앞면과 동일해요. 불이 들어오는 곳에 삼각별을 박아 놓았는데 뭔가 앞모습과 통일감이 있는 느낌이라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브랜드의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BMW는 기존 모델에서는 보지 못하던 완전 변화된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벤츠는 원래 디자인을 한층 더 진화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파격적인 최신 트렌드에 디자인이 끌린다면 BMW로, 익숙한 디자인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좋다면 벤츠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교할 부분은 실내인데요. 먼저 iX3는 계기판부터 혁신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뀐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실 텐데 진짜거든요. 원래 계기판이 있던 위치에 아무것도 없죠. 대신 계기판이 위로 올라갔어요. 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유리창에 정보 쏴주는 거 아시죠? 계기판이 글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거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요건 앞유리 하단 전체에 검정색 띠가 깔려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곳에서 정보를 쏴주는 거라 어떤 상황에서 봐도 정말 잘 보여요.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 영상을 쏴주는 빔 프로젝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멀쩡한 계기판을 없앨 필요가 있나? 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원래 계기판이 있던 위치가 조금 애매한 곳에 있었거든요. 운전하다가 한 번씩 계기판을 보려면 고개를 내려야 하는데 이게 운전에만 집중하는 거에 방해가 됐단 말이죠.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초당 몇십 미터로 움직이는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운전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유리창 하단에 있어서 사고 발생률도 많이 낮춰줘요. 다음은 중앙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직각 사각형으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찌그러진 평행사변형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못 만든 거 그냥 귀찮아서 집어넣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생각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솔직히 내비나 이런 거 조수석에서 한 번씩 봐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주로 볼 거란 말이죠. 이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이 운전자가 봤을 때 좋은 구도라고요. 또 뭐 같은 거 누를 때도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검은 띠랑도 연동이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커스텀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스마트폰 위젯 설정하는 것처럼요. 1번 자리에는 배터리 정보, 2번 자리에는 음악, 3번 자리에는 내폰 정보, 4번 자리에는 날씨, 뭐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순서를 설정해 놓으면 앞에 검은 띠에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용자를 생각해주는 디테일까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벤츠는 실내도 외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한 단계 진화를 선택했거든요. 원래 EQC에서는 운전석에서 센터까지만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모델은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양쪽에 바람 나오는 송풍구 말고는 전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번잡스러운 것들 없이 하나만 딱 박혀 있으니까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조수석에 탄 사람한테 좋은 게 조수석 앞 화면을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화를 띄워놓고 감상을 하거나 간단한 게임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줌이나 틱톡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청 큰 태블릿을 앞에 하나 박아놓은 거랑 같거든요. 옆에 탄 사람은 심심하지 않고 이것저것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이 행복하면 됐잖아요 뭐. 다음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기존에 예쁘기만 했던 조명이 이제는 실용적이기까지 해졌는데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쁜 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차량의 기능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우리 더우면 에어컨을 켜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온도를 낮추면 조명이 파란색으로 물결 치듯이 움직여요. 반대로 올리면 빨간색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 오토바이 같은 물체가 접근한다? 그러면 뭔가 접근하는 쪽의 문에 빨간색 조명이 들어와서 그쪽 사람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줘요. 또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 졸거나 해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럼 대시보드에 빨갛게 조명이 들어와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기도 해요. 여기에 음악의 리듬을 자기 혼자 파악해서 밝기랑 색상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뭔가 운전하는 재미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트가 천장에까지 박혀 있거든요. 왜 그 롤스로이스 보면 천장에 밤하늘에 별 떠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것처럼요. 물론 그거랑은 다르게 벤츠는 삼각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앞이랑 차문 쪽에만 라이트가 있던 거에서 진화를 했으니 괜찮죠. BMW의 경우 실내 역시 혁신적인 변화를 주면서 동시에 운전자 친화적인 느낌을 주고 벤츠는 기존의 화려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실용성까지 잡았어요. 기능이 운전자 중심에 맞춰져 있으면서 새로운 거에 적응을 빠르게 하시는 분은 BMW, 보는 재미와 활용도를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은 벤츠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기차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행 성능과 거리 비교인데요. BMW는 최소 80에서 100 이상급의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배터리 모양도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바뀌어서 에너지 밀도가 20%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제 체감했을 때는 어떤데 요게 궁금하시잖아요? 충전 성능부터 보면 10분 충전만으로도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요. 이게 역대급인 게 10분만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간단하게 핫바 같은 거 사 먹고 오면 부산까지 한 번에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초고속 충전을 했을 때 1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게 빨리 충전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또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800km인데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600km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X3 50X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69마력이 나오고 제로백은 4.9초라고 해요. 벤츠는 전체적으로 BMW보다 살짝 떨어지는데요. 먼저 배터리의 경우 GLC400 포매틱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급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충전 성능도 약간 낮은데 BMW는 400kW급 초고속 충전이었다면 벤츠는 330kW급 초고속 충전이에요. 요것 때문에 충전 속도는 BMW에 비해서 살짝 느리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현존하는 전기차들 중에서는 탑급 충전 속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 중후반에서 30분 초반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주행거리도 673에서 713km 정도 되는데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좀 더 내려가긴 하겠죠.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정도예요.
주행 성능은 벤츠가 위에 있는데 일단 마력이 490이라 BMW에 비해 좀 더 높거든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또 이게 괜찮은 게 전기차 타면 그 특유의 울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에어 서스랑 후륜 조향 같은 걸로 그걸 최대한 상쇄해서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뭔가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있고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다. 그런 BMW 고민해보시면 되고, 충전 관련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거나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벤츠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뤄볼 부분은 출시 일자와 가격인데요. 두 차종 모두 국내 시장에서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적용받는다면 8천만 원대의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건 확실히 출시가 되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코리아의 경우 신모델을 우리나라에 최대한 빠르게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iX3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유력하고요. 벤츠 역시도 BMW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인 상반기에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벤츠와 BMW의 출시 임박 전기차 중 SUV 모델인 iX3와 GLC EV 모델을 비교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1억 전후에 비슷한 가격대로 나올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지향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BMW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최강의 기술과 파격적인 변화를, 벤츠는 한 단계 진화한 럭셔리와 실용성으로 말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차를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전기차 세단 비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